안녕하세요. 예,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죠. 이스라엘이 남파르스 지역의 가스전을 폭격하면서 가스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도 1,504원으로 마감됐고요. MSCI 항공물 ETF도 마이너스 6%까지 급락하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일 우리 시장 다소 큰 폭의 하락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란 전쟁의 양상을 놓고 보면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만, 현재 양극단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인다는 것은 거의 최후의 발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쟁으로 인한 어떤 불안 요소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물가를 자극하고, 이 부분이 또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로 연결되고 있는 점이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지난주인가요? 미국 국채 금리 부분이 좀 우려된다라고 방송을 아침에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또 우리 시장 내부적인 어떤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중심은 국내 기관들이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극단적인 외국인과 국내 기관, 개인들과 외국인 간의 치열한 매매 공방이 펼쳐지고 있고, 국내 기관의 참여도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들이 시장 전체에 대한 매수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어디를 사고 있느냐? 시가총액 중형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지수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고, 물론 코스피 지수 상당히 많이 회복했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3월 3일, 3월 4일에 급락에 비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시장이 또 끝날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 일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어떤 과정 하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국내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종목들이 부각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가총액 중형주들 중심으로, 그 중에서 주가 상승폭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AI와 관련돼서, 그리고 지금 결국은 전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태양광 풍력이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관련돼서 연결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건들을 좀 최대한 좀 압축해서 종목들을 좀 추렸더니 한 7개 정도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7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종목이 보이죠? 두산테스나, 심텍, TSE, 대주전자재료, 서진시스템, 두산피오셀, LS머티리얼즈, 이렇게 7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 영역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일 중요했던 가격이 69,000원이었는데 그 69,000원을 넘어서면서 10만원대 넘어섰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걸리는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105,000원에 걸리게 되는데, 이 105,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여기서 공방을 펼칩니다. 바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14만원까지는 열려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심텍인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죠. 특히 기판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심텍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인 후에 작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쉬어왔습니다. 최근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살짝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심텍 같은 경우는 아직 상단에 열려있는 공간이 상당히 크고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E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꾸준히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죠. 절대 거래가 부족하다. 그래서 매매가 용이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드렸던 가격이 6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벌써 12만원까지 올라와서 100% 정도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AI발, 특히 뭐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반도체 칩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어제 뉴스에 보면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짓던 걸 전면 중단했다. 그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차세대 칩을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들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관련된 기업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TSE 같은 경우도 현재 사실 뭐 기가비스, TSE, 가온칩스 뭐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절대거리가 작다는 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매매하시기에는 뭐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쪽 상당히 좋거든요. 그 다음 2차 전지에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홀로 지금 중요한 가격을 넘어서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주전자 재료가 움직이는 건 2차 전지 때문이 아니고 태양광 쪽에 새로운 그 코팅 필름 쪽이 재료가 돼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수급 구조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일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통신 장비, 통신 기지국의 케이스를 만들던 그게 비중이 가장 높았다가 지금은 ESS 모듈, 그 렉이죠, 전체. 그러니까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ESS 장치가 들어가는데 배터리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든 삼성 SDI가 들어가든 SK온이 들어가든 배터리는 그쪽을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를 서지 시스템이 배터리 셀회사한테 공급받아서 그걸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통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매출 비중이 그쪽이 가장 높습니다.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고요. 지금 이제 장중에 변동성은 좀 확대되고 있는데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시장에 관심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산 피어셀, 수소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저희가 작년에 매매폴드에서 2만원 이하에서부터 접근했다가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봤습니다. 3만원 초반대 정리를 했었는데 그 이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폭의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못했는데 에너지 저장 및 전력용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순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울트라 캐패시터라고 하는 장치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다시 좀 부각되고 있고 주가도 금요일날 3월 20일 금요일날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졌죠. 지금 여기 2026년 등락률을 보면 두산 테스나가 92% 상승했고요. 심택이 26%, TSE가 111% 상승했습니다. 대주전자가 98%, 서진시스템이 89%, 두산 퓨어셀이 45%, LS 머티리얼즈가 107%. 좀 부담스럽죠? 접근하기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원래 또 더 잘 가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그 2026년 들어서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매매 형태를 보면 두산 테스나는 외국인이 52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국내 기관이 173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심택 같은 경우 외국인이 168만 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이 살 때는 주가 잘 안 움직인다고. 외국인이 살 때는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외국인이 다 사고 나면 그 다음 국내 기관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때부터 시세가 강화되죠.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택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많이 샀고 국내 기관도 많이 샀습니다. 74만 주. 그리고 TSE 같은 경우는 절대 거래가 작은 편인데 외국인이 27만 주, 국내 기관이 35만 주 샀고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8만 주를 팔았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관이 262만 주를 샀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게 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 외국인이 310만 주를 샀고 국내 기관이 143만 주를 샀는데 상당히 많이 사고 있다. 그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104만 주, 국내 기관이 210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그 200만 주, 국내 기관이 270만 주, 상당히 많이 사고 있죠. 이 회사들의 현재 PSR을 보면 두산 테스나가 6.8배,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6.8배 정도 나오고 있고 심택이 1.7배, TSE가 3.3배, 대주전자재료가 8.1배, 서진시스템이 2.8배, 두산 퓨어셀이 4.7배, LS 머티리얼즈가 좀 높습니다. 11.4배인데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PSR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PSR이 1 수준에 있던 회사가 삼성전자가 현재 PSR 3 정도 올라왔으니까 시장 내 웬만한 종목들은 PSR 기준으로 한 6배 이상 가도 누가 뭘 할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하이닉스의 PSR이 거의 10 정도, 10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종목들의 PSR 수준은 크진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를 보면 두산 테스나가 1조 9천억, 2조에 근접하고 있고 심택이 2조 3천억, TSE가 1조 3천억, 대주전자재료가 1조 9천억, 서진시스템이 2조 8천억,
두산 피오셀이 2조 7천억, LS 머티리얼즈가 1조 7천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로도 보면 굉장히 만만한 수준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슈팅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슈팅에 들어가고 있고요. 두산 테스라가 슈팅 들어갔고, 심택은 아직 멀었고요.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도 슈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시스템도 곧 슈팅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요. 두산 피오셀은 조금 더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 요거 넘어서게 되면 그냥 급하게 날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이 파란색은 개인이고요. 범례를 본다면 이 초록색이 국내 기관들이고 빨간색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이건 올 1월 달부터고, 올 1월 달부터니까 이미 작년에 좀 많이 샀고요. 최근에 국내 기관들이 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개인들은 뭐 철저하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심택은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국내 기관은 따라가고 있고, 개인들은 팔고 있고, 시세가 제한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달라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지금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예. 그 다음 TSE 같은 경우 사실 개인들의 매매는 별로 없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는 상태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외국인들이 조금 절대 거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고, 개인들이 없다. 지금 이 가격에서 개인들은 TSE 같은 경우 종목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잘 못 사러 들어옵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국내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사가고 있다. 어디까지 사갈 거냐? 제가 볼 때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가 18만 원 수준인데, 그거 넘어서서 25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서진 시스템,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그리고 국내 기관이 이제 사기 시작하고 있고, 아직 슈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슈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슈팅에 곧 들어갈 수 있는 영역 하에 들어가고 있다.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 개인들이 팔고 있고, 국내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서 조금 강도 높게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 움직임이 조금 거칠게 나타나고 있죠. 아직까지 슈팅에 들어가려면 시간 좀 더 걸립니다만은 4만 원대 초반 언저리에서 접근하기 용이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극단적으로 팔고 있고, 국내 기관이 선제적으로 포진했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국내 기관들이 더 사게 됩니다. 오늘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 7개, 이들 종목들은 지금 현재 국내 기관이 많이 샀다라는 개념보다 사기도 샀지만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에 해당된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왜 이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는지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트래킹해서 좋은 가격대, 그러니까 좋은 가격이라는 게 무조건 싼 가격에 사는 게 좋은 가격이 아니고요. 사고 나서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느냐, 이게 좋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막 조금 올라가면 비싸다고 안 사다가 나중에 막 슈팅, 막 상한가 들어가고 막 급등하고 10% 들어가면 문 확 뒤집어져서 막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왜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지? 그럴 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심리거든요. 그때는 많이 올랐다는 개념보다 지금부터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가격대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이 과정에서는 조금 올라가면 비싸 보여요.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근데 그때가 쌉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들인데, 지금 이 종목도 내일 아침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시작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얻어맞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크게 얻어맞을 거거든요. 얻어맞으면 얘네들도 다 같이 맞아요. 다 같이 맞는데, 이들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돌릴 때 빨리 돌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뭐 시장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3월달 들어서 2월 말에 뭐 삼성전자의 슈팅이 나오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올랐고, 그에 대한 반작용이 3월달 전체적으로 3월 3일부터 뭐 급하게 맞았잖아요. 급하게 맞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시장이 다져가는 시간들. 제가 뭐 3월 3일, 3월 4일부터 말씀드렸던 게 3월 말까지 그냥 한 달 정도는 시장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 전쟁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이제 지상군이 이제 전쟁에 파견되는 건데,
아무리 트럼프가 약간 헷가닥했다 하더라도 그건 쉽게 할 수 있을까? 예, 그 점은 지상군만 투입되지 않는다면 뭐 이란도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는 거고, 사실 힘 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도 가장 악의 원인인 네타냐후인데, 네타냐후도 거의 뭐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금 전쟁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다음 주 정도, 후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도 시간적으로 충분히 조정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급하게 빠지면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견조하게 지켜주고, 그 가운데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더 강화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그리고 시장의 중심은 누구다고요? 국내 기관들입니다. 국내 기관들. 국내 기관들이 붙어주면 그냥 올라가게 돼 있고, 국내 기관들의 그 매매 패턴은 어떠냐면, 대형 하우스가 있고 중소형 하우스들이 있거든요. 여의도의 하우스만 해도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되죠, 지금. 자산운용사랑 투자자문사들 다 합치면. 이들 중에서 그들이 뭘 제일 중요하게 볼까요? 국내기관 투자가들이 뭐 밸류에이션, 기업 뭐 가치, 이익, 뭐 이런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 뭐 그렇게 따지지만 결국은 걔들이 뭘 보냐 하면, 제일 큰 하우스에서 뭐 사느냐, 오늘. 아침에 뭐 들었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걔네들은. 현실입니다. 그럼 결국은 제일 큰 하우스에서 뭔가를 사기 시작하면 따라가요. 안 따라갈 수가 없죠. 수익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사에서 들어가게 되면 자문사들도 따라가거든요. 그런 매매를 걔네들이 매일 합니다. 결국은 시장은, 근데 지금 현재는 그들이 돈이 제일 많고, 그들이 중심 영역에 있고, 그들이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을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그 자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익률 게임이 시작되면 돈들의 이동이 펀드나 뭐 운영사나 자문사에서 돈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일반 개인들의 돈들이. 그리고 그걸 서로 뺏어오려고 하고 있고. 뺏기면 거의 뭐 아웃되는 거니까 이거 뺏어와야 되는 거죠. 그걸 하려면 보여줘야 되는 게 수익률이니까, 수익률을 누가 어떤 걸로 수익률을 채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종목에서 수익률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결국 그건 시가총액 중형지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세상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환경은 AI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잖아요. 여기와 연동된 회사들 밖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하에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또 우리 시장에서 뭐가 움직여요? 바이오가 움직여요. 그리고 로봇이 움직여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종목을 벌리게 되는데, 조금 더 압축해서 접근하기 좀 편안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국내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들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이. 이들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면 매매풀도 오시면 됩니다. 매매풀도는 뭐 대응하는 곳이니까 누구보다 잘하잖아요, 대응은.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참, 그리고 구독도 좀 해주시면 좋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좀 저희 채널도 조금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료도 4월 달부터 인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